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미심장한 사이트 갖고 나왔거든요. 의미심장하다. 드디어 진검승부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 오늘 진검승부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업의 어떤 예. 미래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또 여행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건 빌 게이츠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잡스도 스타트업 아니겠어요? 예, 아, 스타트업.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자, 스타트업 해볼까요? 스타트업! 예, 예. 자, 대한민국 관광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시장 다변화라고 하는 예, 예, 자료를 갖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 5월 달까지, 2018년도 5월 달까지 그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내국인이 해외로 나간 인원수의 누계를 보면은 네. 전년 대비해서 16.4%가 증가했어요. 근데 반면 여행업을 진행하는 여행사들의 수익은 또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네. 도리어 더 줄어든 데도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틀에 박힌 듯한 어떤 그 영업 형태나 어떤 그 아이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하는 어떤 스타트업, 네. 그러니까 어떤 여행업에서도 이 큰 시장을 그 새롭게 바꿔나갈 어떤 작은 아이디어 그런 걸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타트업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한국 관광 스타트 협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스타트업 협회라는 거는. 네. 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저는 지금 이 스타트업 얘기를 하시니까 막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타트업이 시작하네. 저는 보다도 네. 좀 전에 우리 강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뭐 관광객 증가, 그다음에 여행사의 수익 감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모모 회사가 글쎄 이게 갑자기지 아니면 서서히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50%로 줄었다. 네? 갑작스럽게 매출이 50% 줄었다.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지금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좀 전에 스타트업 협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 관광업계를 주도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정부 쪽의 한국관광공사 정부단체, 그다음에 한국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스타트업 협회라는 거는 네. 새롭게 스타트업한 여행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회원총 수가 125고 2017년 9월 시청 등록 사단 법인을 완료했네요. 그렇죠. 서울시청에다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약간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에. 아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나 어떤 협회 형태가 아닌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주제를 꺼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치고 넘어갑시다. 예. 이 형태가 틀렸다는 것이나 이 형태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플랫폼 형태의 그 협회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어떤 수익 구조의 다변화나 아니면 유관업종의 어떤 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제가 생각할 때. 예, 가면 이제 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스타트업 협회에 가입된 그 스타트업 기업이 관광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뭐 청소년 배낭을 전문으로 하면 탄뎀이라는 것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지, 그러니까 유럽 현지에서 이게 좀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게 어떤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이 맛집이나 어떤 액티비티에 관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쪽으로 이제 판매를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그 생각하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도 있는데 네. 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 좋은데 네. 제가 이거를 하나 찬찬히 보면서 생각하는 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 물론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대해서 뭐 거의 신경 안 쓴다 해도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속적으로 뭐 스타트업 하려면. 기업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니, 모험적으로 하니까 뭐 초기에는 뭐 매년 까먹더라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매년 까먹는 건 누가 돈 줍니까 그걸?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구촌 여행학교가 있지만 탄덴이 네. 어느 정도의 노하우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거는 모르시잖아요. 봐야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여행 방송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발견했으면 이런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물론이죠. 우리 쇼를 통해서 이제 안내하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 진행되는 경과 또는 발전, 또는 열매 이런 것들 알리는 건 당연한데 우리의 이제 지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문화학교가 지향하는 지점과 지금 현재 스타트업의 성격을 규명을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네. 우리 강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아니요, 스타트업 꼭 아니겠어요? 반드시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뭐 1인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의 지원을 쓰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플랫폼이 제공, 그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전 세계의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업체가 저희가 지금 4개를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타트업 협회에 가입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회사들의 목표하는 네. 회사의 특징을 보면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회사들은 미리 있어야 될 건 앞으로도 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그렇습니다. 회사가 시장을 독점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다 맞출 수 니즈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분산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가지고 할 때 예. 기존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기존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스타디가 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구조잖아요. 수익 구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렇죠. 수익 구조를 맞추지 못하고,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사양이 되는데 강교선 씨 말씀하시는 지금 얘기는 아이디어도 좋고 하지만 저렇게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플랫폼 그 플랫폼 안에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훨씬 안정적이죠. 좀 성격이 좀 짚어야 될 게 인큐베이터 자리가 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 지금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고 자본 기술 정보가 융복합을 계속 진행 가능한 플랫폼. 또 하나는 이 자체를 컨설턴트 할 수 있는 교육적 플랫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지적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외에 은행에서 바라보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가장 상식적인 인큐베이터. 그렇죠.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되어 있는데 실제 지향점은 상장이에요. 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이건 1년에 1억밖에 매출이 돼 있지 않으나 시장에서 주식으로는 100억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스타트하고 업되고 창업자금 받는 정도로 왜곡돼 있다. 실제로 이 관광 하나투어가 시장을 독점한 이유가
여기서 상장을 안 해주니까 연구에서 된 거 아니에요. 관광 자체가 기업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거기서 상장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신이 나온 거죠. 투자 자금이 나왔는데 이 근본적으로는 스타트업은 뒤에 또 자금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수익 구조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요. 그거랑 좀 다르죠. 자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는 비록 페이퍼 한 장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100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호텔이 10개를 매집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스타트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인데 그런 또 플랫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형태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특성상 뭐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일단 가보고 보는 거죠. 저는 여행학교도 일단 진행하면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을 하고 또 추가할 문제는 추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미리 모든 걸 다 셋업해 놓고 야 이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따지기에는 그건 스타트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세계일주 문화학교 스타트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보면 스타트업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스타트업이죠. 네. 그런데 어제 디자인 하실 때 그런 꿈을 꾸는 100명의 그 여행 전문가 또는 여행 이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예, 시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업체들이 브랜드 만들어 가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다면 브랜드 만들어 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브랜드죠. 그때 그 브랜드가 트렌드를 이끄는 거거든요. 고객의 트렌드를 이끄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여행업이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장을 갖고 있는 시장에 들어온 이제 업체들이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전형화돼 있는 그 기성물, 기성 상품밖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미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시대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에서도 보고 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면 이제 뭐 다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패키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에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패키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다음 두 번째 에어텔이라는 건 비행기와 숙소만. 나머지는 자유여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 패키지도 다운되고 있고 또 자유여행의 한 부류라고 생각한 에어텔도 다운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다 개인 여행으로 간 겁니다. 비행기표 자기가 항공사에 예약했고 그 다음에 현지 호텔은 호텔 전문에다가 예약을 해서 항공과 호텔을 예약해서 현지에 갔어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How to. 그럼 가서 어떻게 여행할 것이냐? 네. 를 제공하는 게 이제 지금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현재 한 100여 회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서 만든 회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탄뎀이라든가 네. 이 펫츠고 트래블. 네. 펫츠고 트래블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죠. 네. 그 다음에 트립 딜. 네. 이거는 지금 큰 회사도 하나 나왔는데 유럽 지역의 할인 쿠폰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할인 쿠폰을 지금 발행하는 회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여행 가는 사람들이 네. 현지에 가서 필요한 쿠폰을 디스카운트 받으세요. 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투두투 뭐 등등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스타트업 업체로서, 과연 이런 회사들이 수지를 맞추고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교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플랫폼 안에서 시작이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오늘의 얘기는 아마 그 얘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조현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아마 한 아웃바운드 적인 인구만 한 3천만 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이 3천만 명이라는 그 해외 여행 시장이 사실은 몇몇 개 그 대기업, 그러니까 큰 업체들, 뭐 H사나 M사나 그렇게 큰 업체들의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홍보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조금 왜곡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그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또 힘들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스타트업을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거를 무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공돼야 되지 않나, 그거를 우리 여행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은 잡혔네요. 여러 난맥상 중에 우리 여행학교에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잡고 진행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말씀 마무리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지금 그 여행업계가 흘러가는 변화를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변화를 느껴야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의 여행학교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여행업계가 변화돼가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좋은 그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보시면서 좀 의견도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좀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하진 교장 선생님께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여행학교에 와서 손을 잡자 뭐 이런 프로포즈 같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여하간에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왜 이런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계속 진행을 할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궁금해하기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여행업 발전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나 여행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끌고 이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데 사명감이시네. 사명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아트코리아 방송에 대한 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